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전기차, 2차 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감세 방침을 공론화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한 추진이 과연 진정한 친기업 정책인지, 아니면 겉으로만 기업을 위한 정책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반기업적 입법을 강행하는 이중적인 행보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철강, 방산 등의 산업에 대해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촉진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해 온 친노동 반기업 정책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로 기업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최근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주사일제, 노란봉투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업업 온풀법 등 친노도적이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기업적 법안을 강행하면서 일부 산업에만 선별적으로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촉진세제는 내수용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략산업은 대부분 수출 중심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감세 혜택이 내수용에만 집중될 경우 수출 기업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려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내수용 생산만으로 법인세 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 문제와 맞물려 더욱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며 최근 그 기준도 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촉진세제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감세안을 추진하면서도 세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감세를 추진하면서 증세 논의는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더욱이 경제계에서는 민주당이 반기업적 법안을 대거 추진하면서 촉진세제를 내세우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 시계 전략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세제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노동친화적 법안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를 순수한 친기업 정책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촉진세제 자체는 환영하지만 민주당이 친노동 법안을 연이어 추진하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정치적인 이미지,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면 감세 정책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반기업적인 정책들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방어 법안과 기업 규제 정책들은 오히려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촉진세제와는 모순되는 행보입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겉으로는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 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을 함께 추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촉진세제는 선별적인 감세 정책에 불과하며 이를 두고 정부 관계자조차 실상은 노도를 의식한 감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특정 계층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는 촉진세제를 내세우며 친기업적인 모습을 연출하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존의 반기업적인 행보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진정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감세 정책을 표방하면서 동시에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보이며 이는 결국 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기업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별적인 감세가 아닌 전반적인 규제 완화와 합리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는 신뢰를 얻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재명 대표의 이중적 행보는 단순히 경제 정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 역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정의를 강조했지만
정작 본인이 연루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문제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정적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모습은 공정과는 거리가 먼 행보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정책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더십에서도 드러납니다. 본인이 집권하면 재벌 개혁과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촉진세제와 같은 친기업적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의 입장을 모순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촉진세제는 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의 정책적 모순과 이중적 행보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발전과 기업의 성장의 진정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감세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규제 완화와 정책 일관성이 필요합니다.